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이준석 스나이퍼 김명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준석이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거 뭐 학력 위조 맞는 거냐 왜 이거 금배지 이거 또 다른 거냐 이거 출마 되는 거냐. 근데 여러분들이 좀 난리가 많이 났는데. 기다려 주셔야 되는 네. 게 이 중앙선관위 이재명 하나 지금 재판장에서 깜빵 하나 못 보내는데 정말 저도 속이 터집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방송하고 한 것도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서초경찰서에서 계류 중이에요. 조사를 진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하게 나오는 게 뻔하게 이게 학력에 대한 위조가 본인 판단에도 어쩔 수 없이 위조가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한가 봐요.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고 답답하네요. 계속 전화를 하면 검토 중이래요. 그래서 그 번역이 힘드시면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쫙 번역해서 보냈어요. 네. 그런데 계류 중인 거예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계류 중이라는 거는 이 학력이 의심스럽다는 거지. 의심스럽지 않고 깔끔하게 나왔으면 그럼 그렇죠. 계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의심스러운데 이걸 참 답을 내자니 답을 내자니 이게 지금 선거는 이겼고 여러 가지 뭐 골치 아프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사법부가 엉망이 됐다라고 봐야죠. 법의 무게를 달리한다. 이재명만 봐도 진짜 대한민국에는 목숨엔 차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기 태워 가는 거 보셨죠? 목숨에 차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홍준표 대구시장, 우리나라 서열 7, 8인데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에이 그 양반은 좀 서다 드셔야 돼.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이 지금 대한민국이 유전 무죄가 되는 거고 무전 유죄가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는 성상남 무고죄도 2022년 10월에 지금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멈춰 있죠. 그러니 강신업 변호사님이 4월 18일 날 기소 촉구 대회도 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금배지 달았고 뭐 또 그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정의는 시간이 좀 걸릴 뿐 답은 나온다. 답 나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 그동안에 우리가 방송에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 그 학생증 흔들면서 나 하버드 졸업한 거 맞아요. 내 친구한테 물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반박할 수 없다. 반박을 하려면 제대로 된 공식 서류로 반박을 하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방송은 따로 뭐 성적표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이준석이 그동안에 냈던 자료들로 보고 그냥 총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은 이제 미국 유학생들에게 가장 강력한 숫자가 있어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부여하는 코드. 우리 국토안보부 아닙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국토안보부가 유학생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전부다. 아니요. 국내 거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유학생들 다 일단 미국에 발 디디는 순간 부여하는 넘버가 있어요.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넘버를 아무리 찾아도 이준석은 없다는 게 결론이고 그거에 맞는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준석이 컴퓨터 사이언스 슬래시 이코노믹도 쓰고요. 엔드도 쓰고요. 콤마도 쓰고요. 다 썼어요. 여기는 엔드가 돼 있고요. 여기는 엔드. 네네네. 여기는 엔드가 돼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 앤 이코노미. 이번에 어떤 때는 슬래시. 어떤 때는 슬래시, 어떤 때는 콤마. 그런데 이게 다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는 콤마든 엔드든 슬래시든 코드 번호는 하나를 줘요. 코드 번호는 하나.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이 복수 전공이라고 이야기를 12년 동안 하다가 아니야 나 복합 전공이야 라고 말을 바꿨잖아요. 그때 가장 강력했던 게 뭐냐. 아니 나라에서 하나를 부여하는데 너는 왜
두 개를 갖고 있어. 그리고 전 세계 380년 이상의 하버드 역사 중에 최초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사람이 세 개. 그것도 대한민국에. 그것도 이준석이. 그 부분에 이제 본인도 이제 열린 거겠죠.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번에 화성 의뢰 후보에 낸 자료입니다. 성관위에 제출한 자료예요. 네네네. 여기서 보시면요.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여기는 슬래시. 여기 슬래시. 이코노믹 AB 졸업. BA나 AB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발급 기관명이 사설 기관이죠. 네, 박사님도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왜 여기서 발급한 걸 받아줬냐 이거예요. 위에는 보세요. 서울과학고등학교 학교장 명의로 발급한 거가 됐고 고등학교는 왜 대학은 여기 하버드에서 발급한 거 안 하고 내셔널 스튜던트 클리어닝 하우스 이건 저도 모르는 데인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준석이 우리가 성적표를 분석해 본 결과 졸업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복수 전공 그냥 이제 거짓말인 건 본인으로 실토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준석에게 발급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학교에 요청할 수 없지 않냐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예요. 그거 추측을 할 수 있네요. 추측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니 앞에가 어떻든 뭘 상관없이 하버드에서 받는 공식적인 서류 한 장만 있어도 이준석이 가만히 있겠어요? 학생증 흔들고 있겠어요? 아니요. 하버드 거라고 흔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하버드 공식 서류 한 장 못 흔든다는 건 하버드에서 공식 서류 한 장 못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뛸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요청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대한민국 세금 4억으로 하버드에서 풀 뽑고 왔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대로 된 반박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공부를 한 거는 이제 확인했어요. 그렇죠. 성적 증명서 나왔으니까. 본인 입으로 중국어 어학연수 프로그램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4년 다닌 거는 네. 확인했고. 그러니까 다니고 결정적으로 하버드에서 이준석이 공부에 대해서 잘 배웠다,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못 받았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준석의 네이버 프로필. 이거 바뀐 거예요? 자, 마지막에 본인 참여가 2024년 3월 3월 25일 날 바뀌었네. 네. 뭐만 바뀌었냐? 소속만 바뀌었습니다. 개혁신당 당대표 요거 네. 바뀌었네. 네. 그전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 당대표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개혁신당 당대표. 근데 하버드 경제학 컴퓨터과학 학사는 그전이 똑같으네. 네네네. 못 바꾼 거죠.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네이버에서 그 학력 검증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그 소개 프로필이 굉장히 강력하게 조건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하버드에서 프로필 하버드래 네이버에서 프로필 올렸다가 수정을 못하는 건 공식적인 서류를 내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프로필의 삭제는 가능해요. 근데 교체를 하려고 하면 관련 서류를 내야 돼. 그렇죠, 교체를.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아예 삭제를 할 수는 있어요. 하버드 대학을 삭제를 할 수 있는데 요게 경제학과 하나로만 하려면 관련 서류를 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구나. 우리가 성적표를 한번 쫙 분석했을 때 그 컴퓨터 그러니까 뭐 어차피 본인 입으로 경제학에 대해서는 복합 전공이다.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경찰 조사에 다 냈습니다. 이코노믹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도 불허한다라는 하버드 학칙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입만 열면 구라. 그때 얘기해 주셨죠. 입벌구라고. 입벌구. 네, 입벌구. 근데 이제 입자도 빼요. 벌구. 벌리면 구라. 네, 벌구라고 할게요. 근데 저거는 못 고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적표 한번 정리해 봤을 때 경제학은 3, 4학년 때 한 5개 정도 끄적끄적 거려는 게 끝이었고 1, 2, 3, 4학년을 중국어, 초급, 중급, 고급 과정,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고 얼굴에 우담바라, 곰팡이가 핀다고 하는 그 4학년 시절에 이준석은 여유롭게 일본 판화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컴퓨터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도 1학년, 2학년 때 이미 그 전공에 대해서 심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3, 4학년 때 1, 2학년 걸 다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4학년 때 내 기억으로는 무슨 자격증 딸라고 한국 몇 번 네네네.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4학년 때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출국에 대한 허가서를 교수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유를 불문하고 대학교 4학년에 교수가 그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고 한두 달 상간에 왔다 갔다 하면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도 테러 가능성을 두기 때문에 입국에서 불허가 나거든요. 못 돌아옵니다. 근데 이준석은 했다는 거. 어떤 백이 있길래 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시라고 제가 한번 띄워봤는데요. 처음에 이준석이 이봉규 박사님과 김영륜에 대해서 이제 하버드 학력 논란에 대해서 고소했죠. 고소할 때 하버드 졸업 거짓이거나 컴퓨터 과학 경제학 복수 전공이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서 10억 내게 하자. 뭐 이렇게 근데 이게 했죠. 지금은 복합 전공으로 바뀌었어요. 말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막 빵빵 때리면서 복수 전공 아니면 다 10억 내기 좋지 않냐? 이준석 보내고 니네들 돈 벌고 이러면서 조롱했거든요. 근데 이제 5월 말에 본인이 복수 전공이 아니라는 거가 너무 구체적인 증거로 하버드 반박할 수 없는 공식 서류로 내민이 복합 전공으로 입을 바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기사들은 복합 전공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의아해하실 거예요. 복수 전공이나 복합 전공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복수 전공은 2개를 땄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2개. 그러니까 경제학하고 컴퓨터 2개 학위를 땄다는 게 복수 전공이고 복합 전공이 아니야.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은 그러니까 뭐 융합 과정, 그냥 집중 과정이 전공이 아니에요. 그냥 조인트 같이 한다, 컨센트레이션 집중한다, 같이 집중해서 뭘 공부한다. 그게 컴퓨터 학과냐, 경제학과냐 그거죠. 전공 학위가 아닙니다.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은.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착각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도 필요한데 이제 네. 국민들이 잘 모른다 이런 맹점을 그렇게 이용을 드러나요.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치 양아치로 12년 살다가 13년 차에 이제 12년 차에 들통이 나서 13년 차 지금 13년 차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막 못 들은 척하고 있고 스물스물 막 다르게 말을 돌리고 있고 학생증 흔들면서 본인의 졸업에 대해서 맞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건 되게 웃긴 거 중에 하나죠. 본인의 졸업과 본인이 하버드 학생이라는 걸 같이 다녔던 옆집 친구가 왜 확인을 시켜줍니까? 그냥 하버드에서 낸 누가 안 다녔대? 공식 서류를 다녔다니까. 내면 되는 거죠. 다녔는데 복수 전공이 맞냐 이거야. 다닌 거는 우리가 성적 증명서 보고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맨날 하는 말들 예전에 타진료 때문에 성적표 졸업증명서 사이트 접속 이런 걸 수사기관에 다 결론냈던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경찰 조사가 굉장히 미흡했다. 이렇게 하버드에서 내온 공식 서류를 다운받아서 300페이지 이상 번역해서 경찰에 보내고 압축해서 보내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생각이고요. 지금 경찰 조사를 하시는 분은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너무나 명확한 증거를 들이미는데 이쪽에서는 이준석이야. 애매한 상황이야. 애매한 증거를 네, 대고 근데, 나왔다 그러니. 이쪽엔 증거가 뭐라 반박할 수 없는 하버드 공식 서류야. 근데 이쪽에서는 자꾸 사설 업체에서 발급한 서류를 갖고 12년 동안 나 하버드 학생이었어 하는데 어떤 거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수가 있어요. 하버드의 경찰에서 의뢰를 하면 돼요. 경찰에서 하버드에 문의를 해서 이런 사람이 몇 년도에 복수 전공 한 거 맞느냐, 복수 전공 졸업자가 맞느냐 확인 의뢰하면은 그 확인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그걸로 뜸을 들이시지? 그래서 그 얘기까지도 했어요. 맨하탄에 이제 변호사분들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다이렉트 건널 필요도 없이 그냥 그쪽이랑
그 학과에서 그 수고비만 주면 되거든요. 네. 그 학과 이제 하버드로 가서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결해서 하겠다 요청하시면 자료 만들어 드리겠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경찰 측에서 조금 더 이 서류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켜보겠다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미치겠네.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 그래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왜 그 하버드 학력 이거 갖고 자꾸 뭐라고 하지? 울고 먹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정의를 위해서 저희는 진짜 그럼. 열심히 하고 아니 있는 정리가 거고. 안 되니까 정리될 때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정리할 때까지 하는 건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뭐 돈벌이 저희는 돈벌이 할 것 같으면 아니 그러면 저렇게 그러면 정리 안 된다고 우리가 입 닫으면은 이준석의 주장을 맞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해결을 경찰이 해주든가 이준석이 해주든가 해줘야죠. 그렇죠. 저는 끝까지 왜냐면 너무나 완벽하고 그럼 이게 가짜라는 게 드러난 상황에서 그 가짜 누름으로 하고 있는 걸 저는 또 보지도 못하겠고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지금 아유. 정치판에서 현 정부를 흔들고 있는 저는 거의 뭐 이제 이 정부를 흔든다 이 말은 지금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반역자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발본색원해야 된다. 아니, 그것 그리고 중에 하나라고 공직선거에 생각해요. 나가는 사람 서류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거는 바로 잡아야죠. 그거 그냥 잘못된 대로 그냥 입 쳐닫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거는 뭐 10억 내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라서 한번 생각을 네. 보였고요. 그 다음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동안에 이준석이 냈던 서류 제가 분명히 이거는 사기 위조 문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최근에 그 총선 준비하면서 양문석이 그 사기 편법 대출 사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아니면 반박해 보라라고 얘기하니까 쏙 들어갔죠. 저는 사기라고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기니까요.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사문서를 위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공공기관에 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코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저기 넘버가 110701 110701이 있고 요거 네. 요거 컴퓨터 사이언스 CIP 코드라고 네. 하는데요. 예. 이제 CRP 코드가 뭔지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1980년도에 미국 교육부가 학업 프로그램을 식별하기 위해서 개발한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뭐 강좌, 인증서, 학위 식별하는 6자리 숫자로 예. 이거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들에게 다 부여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어려울까봐 그냥 너무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그 서울대 법대 갔으니까 부산 하나 하자. 부산대 법대를 갔어요. 그다음에 뭐 대구대 법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각각 전국의 법대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나라에서 법대에 부여한 넘버는 7이라고 보면 그냥 그 학생은 하버드 7인 거예요. 하버드에서 부여한 서류에 넘버는 7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거예요. 그런데 이 주민등록도 왜 지역이 있고 뭐 남녀 성별이 있고 지역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그런 보시면 번호예요. 돼요.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CRP 코드가 미국 대사관의 출입국을 심사할 때도 필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CRP 코드 학생 비자한테 뭐 인터뷰 본인을 검증할 수 있는 코드 넘버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이거 없으면 비행기 못 타고 못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가 부여돼요. 1인당 1인당 하나. 그러니까 1인당 하나. 그런데 무슨 전공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당 하나예요? 아니요. 전공을 했어요. 내가 만일에 하버드에서 법대를 하나 다녔어. 그럼 하버드 법대에 7번을 부여받고 그냥 하버드 법대 다닌 사람들이 똑같은 번호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이봉규에 대한 번호가 또 있는다는 거냐? 아니요. 그냥 법대에 학교 그러면은 교육부에 대한 그러면 넘버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경제학과에 하나 나오고 얘가 주장한 컴퓨터에 하나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면 근데 아니요. 얘는 두 개라니까 우기는 게야. 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하든 뭘 하든 메인에 CRP 코드 하나 나오는 거예요.
메인에 복합 네. 전공을 하든 네. 복수 전공을 하든 네네네. 메인에 하나만 나온다. 네네네네. 전공에 완벽한 전공에. 근데 근데 얘는- 이코노믹은 지금 그 부여된 넘버가 450603이고요. 네. 이거는 뭐 한 2, 3년 전에 번호가 바뀌긴 했어요. 근데 이코노믹 자체는 복수 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넘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 뭐 어떤 뭐 전공에 뭐 콤마가 있건 슬래시가 있건 엔드가 있건 코드 넘버는 하나예요. 네, 하나가 번호는. 부여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이준석이 컴퓨터 사이언스 앤 이코노믹도 넘버가 달라요. 컴퓨터 사이언스 앤 이코노믹은요, CIP 코드 넘버가 110199예요. 근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토탈하면 머리가 되게 어지러우실 것 같은데, 이준석은 지금까지 이거예요. 짜장면 집에 갔어요. 짜장면을 시켰어요. 짬뽕을 시켰어요. 그럼 짜장면, 짬뽕 두 개의 메뉴가 나왔죠. 그런데 계산하러 나갈 때는 나 짬짜면 먹었어요 라고 돈을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거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맞지도 않는 거. 짜장면값 1,000원, 짬뽕값 2,000원, 그럼 3,000원을 내야 되는데 나 1,500원만 낼게 이러면서 본인 혼자 짬짜면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선거법 위반에도 학력 기재에 대한 허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 위반에도 분명히 들어간다. 그래서 이준석은 뭐 학생증 흔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된 반박을 해보라.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또 고발 고소한다라고 하면 또 아마 계속 켜켜이 쌓여서 무고죄만 더 늘어날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침묵을 할 거다. 근데 이준석은 지금 어떤 것도 맞지 않다. 라는 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예. 거죠. CIP 코드가 안 맞다 이 네, 얘기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장미정이라는 선배가 있는데 본인의 하버드 1년 선배고 같은 전공을 공부했어요라고 말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그 장미정이라는 분도 찾았어요. 찾았는데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선배의 1년 선배. 네네네. 이 책을 썼어요. 하버드 앤 뭐 이제 하버드대 서울대 이렇게 해서 책을 썼는데 요 뒤에 쭉쭉쭉 봐주시면 예. 이분이 지금 이제 아마 그 법조계에서 일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보면 BA in Computer Science and Economic from Harvard 돼 있잖아요. 예. 이거랑 같은 전공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 코드, 이 CIP 코드도 찾아봤어요. 이준석의 서류에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냥 제대로 한번 반박해 보면 그냥 사설 업체에서 뜯는 서류 말고 공식 서류로 내라. 그리고 이 장미정이라는 분이 책을 낸 아까 하버드대 서울대 거기서 맨 마지막에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준석을 네. 언급합니까? 안 학교마다 네. 제도가 다른데 하버드에서는 특이하게 복수 전공도 부전공도 없다. 없다. 이게 이준석의 선배 장미정이라는 사람이 네, 얘기하는 본인이 언급한 이준석이 언급한 선배의 책에서 나온 겁니다. 준석이가 얘기한 선배예요. 네네네. 그 선배 책에. 예. 복수 전공도 부전공도 없다. 대신 전공을 두 가지 하고 싶으면 동시 전공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해야 된다. 쭉쭉쭉 읽어보면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두 전공을 병행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이분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두 전공 이준석이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얘기했는데 그러나 경제학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도 불허한다라는 공식 그거는 서류가 학칙에 있고. 네네네 학칙에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까지 이준석이 잘 국민을 속여왔고 지금도 속이고 있고 저는 지금도 속이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도덕성에서 가장 우월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 그 자리에는 결코 절대 네버 맞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방송에서 결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수 전공이 없다. 네. 는 얘기네요. 네네네. 이 선배의 왈. 네네. 그 선배는 그냥 우리가 찾은 선배가 아니라 이준석이 같이 다녔다고 하는 지불이 얘기한 선배가 책에 썼습니다. 네. 네. 뭐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네. 복수 전공 없답니다. 네. 근데 준석이는 복수 전공 했다고 지금도 프로필에 쓰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김명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